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대선 레이스가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23일. 이 사이에 말이죠. 몇 번 요동을 칠 겁니다. 그대로 쭉 가는 건 없어요. 이재명이 지금 거품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요.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이 나오거든요. 이건 가짜 지지율입니다. 여기서 한 10% 정도는 빠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품이 왕창 지금 붙어 있다. 그것이 이제 빠진다. 그 빠지는 지지율이 김문수 쪽으로 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적어도 지지율 상에서는 팽팽해질 것으로 봅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었죠. 요거는요.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그것이 들어있지 않는, 그러니까 이 컨벤션 효과가 없는 며칠 전에 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재명 52.1, 김문수 31.1. 우리가 볼 때는 김문수가 이것밖에 안 돼? 이재명이 저렇게 높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보면요. 저쪽 이제 개딸이나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볼 때는요. 김문수가 이만큼 나와? 놀라는 수치입니다, 이게. 혹자나 그러거든요. 김문수 같은 스타일로서는 20%도 못 넘겨.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있었어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보거든. 김문수 후보를 왕따시키고 한덕수로 가려고 했던 그 배경에는요. 김문수 경쟁력을 의심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누리PD 같은 경우 그게 아니다라고 누누이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대라고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 맞는 겁니다. 김문수의 경쟁력, 김문수의 보석 같은 가치를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엉터리야 어떻게 보면은. 이 31.1만 해도 그들 입장에서는 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라고 오히려 그냥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김문수 진짜 지지율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한 10% 정도는 더 붙을 거예요. 곧. 이재명은 10%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40 한 3점 나오겠죠. 김문수 40 한 1, 2 나오겠죠. 거의 같다니까 사실은.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 확정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뭐 엄청난 논란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덕분에요. 온 국민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오히려 손해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언론이 많이 조명하고 비추는 곳에 국민적 관심사가 이제 쏠리는 것 아닙니까? 그 덕에 김문수 후보의 약점 중에 한 개가 인지도가 낮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냥 주요 뉴스에 얼굴이 막 나타났잖아. 김문수로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 다른 유력 정치인들은 그런 일이 많았죠. 인지도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중앙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이렇게 뭐 행시했다 그럴까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여야에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지도는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그렇지를 못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냉정하게 볼 때 인지도가 한 70, 8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로는 사실 대선 주자가 되고 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한덕수와 단일화 논란 때문에요. 이게 극복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하늘의 축복입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그래서 이제 김문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요. 이제 한 9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더 가야 돼요. 아직도 조금은 부족합니다. 한 100까지 가야 됩니다. 100 가까이. 한 90, 한 7, 8 이 정도까지 가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요. 김문수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진면목이 이제 드러날 거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뭐 가처분 신청까지 하고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뭐 난리가 났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가 극적으로 마치 승리자의 모습으로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100% 컨벤션 효과가 터집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하고 여기서 최소 한 5%만 더 붙어도 이 여론조사에서도요. 그렇게만 돼서 벌써 36, 7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컨벤션 효과가 한번 붙으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밴드웨건입니다. 지지율이 후속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인데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아니면 뭐 상당히 장기간 특정한 어떤 그런 지지자 그룹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지지율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오는 사람. 이게 이제 밴드웨건 아닙니까?
그런 효과로 인해서 또 한 5% 올라가면은 40%대 초중반까지 가는 거죠. 이재명은 거품이 많기 때문에 빠지고 지금 저 52.1이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게요. 모든 중도가 저기 다 가 있는 거야. 저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중도는 반반으로 쪼개집니다. 이쪽 반, 이쪽 반으로 쪼개져요. 이재명 지지율이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선 유세가 본격화되면은요, 우파, 보수, 뭐 자유, 애국 이쪽 진영은 결국 결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문수 이분은 굉장히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인격으로 볼 때 완전체에 가깝습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인격자예요. 만나본 사람들이 김문수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는다 그래요. 아무도. 만나보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일단 사람이 외유 내강이거든. 딱딱하거나 이렇게 뭐 투박하거나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대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따뜻하게 겸손하게 대하는 그런 인품입니다. 때문에요. 이게 이제 거대한 일종의 그 포용력으로 이제 이게 나타날 겁니다. 대선 후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이 포용력이거든요. 대선 치르자면은 저쪽 세력이 아니면 다 끌어안아야 되거든, 사실은. 저쪽 세력이 아니라면 다. 그러자면 큰 어떤 물그릇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큰 그릇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그릇을 용광로로 만들어야 되죠. 거기에 다 집어넣고 하나로 섞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자면은 김문수 후보 본인이 사람들을 가리지 않는 포용력이 일단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요, 이분의 포용력은 뭐 그야말로 끝판왕입니다. 인품 자체가 이 뭐 거의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성자 같은 인품도 갖고 있대요. 성자 같은. 그럼 만나본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차돌 같은 내면을 갖고 있잖아요. 때문에 운동권의 전설이 된 겁니다. 과거에.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동지들 혹은 그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불지 않았다. 밀고를 하지 않았다. 누수를 하지 않았다. 고문당하면서도 그거 그렇게 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운동권 좀 했다는 친구들도 그 과거 고문이 있던 시절에 고문 조금만 하면 다 부르대요. 그런데 김문수는 끝까지 그 고문 후유증으로 기가 조금 먹먹해졌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기가 조금 어둡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전체적으로 인간을 하나의 드라마로 본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충격적 어떤 그런 경이로움이 가득한 그런 총집합, 그런 인생 드라마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하늘이 만들어 놓은 하늘의 안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지지율 이야기하다가 제가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요. 자, 이 지지율이 절대로 이대로 굳지 않습니다. 요거는요, 7일, 9일이거든요. 7일, 9일. 7일에서 9일까지 조사한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했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건데요. 김문수의 컨벤션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요 같은 신문,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래 이제 한 2, 3일 뒤에 뭐 오늘이나 내일 이 정도에서 이 조사를 하게 되면요. 이 수치는 이재명 45, 김문수 3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급격하게 이제 따라 붙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김문수로 가면 이길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충분합니다. 여론조사 저는 조만간 골든크로스 한번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은 너무 일찍 떴어요. 저게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여론 지지율은요 서서히 올라와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굳혀야 되거든요. 이게 단단한 지지율입니다. 잘 안 떨어져요. 이재명은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훅 뛰었다고요. 이건 거품입니다. 이쪽에 대항마가 없다 보니까 저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대항마가 생겼잖아요. 그 여론 지지율 그게 레이서를 쭉 보면요. 속성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뜬 지지율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40%대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그때 난리 날 겁니다. 저 민주당 진영에서. 이재명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둘은 그야말로 초박빙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일단 뭐 다른 것도 좀 보고 들어갈까요? 자, 김문수 후보의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정치 공약 중심이고요. 이념, 역사 이런 쪽인데 국가 정상화. 이거 말고도요. 국가를 발전시키는 경제 공약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저 다른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요. 자, 박정희 대통령과 가장 닮은 인물이다. 외모라든가 이 체형이라든가 그 외유 내강형 같은 그런 어떤 기질, 정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과거 전력도 박정희 대통령도 원래는 공산당
조금 하다가 이 이제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 애국의 화신이 됐잖아요. 김문수 이분도 운동권을 이제 거쳤잖아요. 운동권의 전설 아닙니까? 노동운동의 전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민주노총을 만들어낸 산파 중에 또 한 명이고 그런 분이 지금은 전향해가지고 대한민국 우파의 기둥이 지금 되어 있죠. 우파의 이제 교과서 같은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문수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으면 극우가 될 겁니다. 김문수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보수들이죠. 김문수 후보는 극우가 아니에요. 이분이 우파의 정통을 잇고 있고 김문수보다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이제 극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극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이념과 역사관과 소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김문수가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치, 사법, 선거 관련해서 해서 말이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한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의결 정족수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예, 이제 이것도 이번에 이제 우리 탄핵 관련해서 이런저런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이것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죠. 간첩법 정의를 외국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북한만 간첩이에요. 북한만.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쪽이 더 지금 문제거든. 요즘은 산업 스파이가 더 문제예요. 사실 중국에서 그런 짓을 많이 하거든. 전 세계를 상대로 기술 도둑질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군사적 어떤 여러 가지 보안 시설이나 이런 정보도 많이 빼간다 그러죠. 그때 중국 사람들은요, 잡아도 간첩죄를 적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솜방망이야. 이제 이것을 김문수 후보가 이런 식으로 외국으로 확대하겠다. 이건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적용한다. 특히 중국, 이것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고 친중이라 그러는데 완전히 그건 거꾸로야. 이분만큼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 사람도 잘 없어요. 완전히 중국은 조심해야 된다. 공산당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항상 조심하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 경계심이 100에 육박한 그런 인물입니다. 용중이 되겠죠. 경계심을 갖고 중국을 조심스럽게 뭐 무역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자,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투표할 수 있는 뭐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가서 우리도 투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국정원에서 간접수사, 뭐 대공수사권 이런 것을 지금 뺏겼잖아요. 경찰이 지금 갖고 있는데 말이 아닙니다. 이걸 다시 갖고 와야 됩니다. 이거 간접수사, 이 정보개통에 이런 것들은요, 고도의 영역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거 감당을 못한다 하더라고. 국정원 말고는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없대요. 검찰 출신, 검사 출신들도요, 이런 걸 잘 못한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소할 때만 뭔가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너무도 이게 고급 정보를 다루는 어떤 그런 간첩이나 스파이들은요, 은신하는 기법들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수법들이 일반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된 그 국정원 같은 이런 초전문가들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좌파 정부가 저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뺐었는데요. 이것을 다시 환원시키겠다. 당연한 겁니다. 자, 여 밑에가 이제 크게 이제 언급이 될 수가 있는데 사전투표제 폐지. 결국 이제 김문수 후보도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 보고 부정선거 이야기를 계속 하라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선거 전략상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김문수 후보는 당선 가능성에서 멀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김문수 후보에게는 그걸 요구하면 안 돼요. 김문수 후보가 아니고 황교안 후보가 해야 되죠. 그거는. 김문수 후보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전투표제 폐지 이 정도만 해도 자기 할 일 120% 다 했어요. 벌써. 그래서 TV 토론 같은 거 할 때 이재명이 분명히 물을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라고 물을 거라고요. 그런 때 부정선거 이야기를 너무 분명하게 해버리면요,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브라보 하고 뭐 만세를 부르고 난리치겠지만 전체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득표력은 떨어집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뭐 그런다고 해서 그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대승적으로 결국 이거는요, 김문수 후보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입장, 생각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만일에 저들이 이번에도 만일에 어떤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하면요, 김문수 후보가 이 성정에
이 스타일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바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게 부정선거를 정말 바로잡는 큰 계기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자, 하여튼 그 정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재명은 이 사전투표제 폐지 이런 공약을 보고 부정선거를 갖고 추궁을 해 들어올 겁니다. 그때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게 어쨌거나 국가기관에서 확립되는 어떤 증거가 없잖아요. 거기서 어떤 그걸 결정을 내린 과정이 없었다고. 그래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부정선거 운동가가 돼버리는 거지 대선 후보가 아니고. 그럼 김문수 후보는 제 생각에는 한 10% 빠집니다. 지지율이. 그럼 100% 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다른 데서 해야 돼요. 다른 데서. 부정선거가 없도록 막는 노력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부방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사법방해죄 신설. 지금 현재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이제 판사들에 대해서도 뭐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탄핵을 하려고 그냥 난리를 치죠. 이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공수처 폐지 이런 식입니다. 자, 이것들 전체가요 굉장히 이제 이 우파적 어떤 대한민국 애국 세력이 내걸 수 있는 그런 공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투표제 폐지 이게 분명히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태클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김문수 후보가 무난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오히려 역공을 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을 향해서. 근데 사전투표제 폐지 이거는 어쨌거나 이거는 황교안 후보가 담당을 해줘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자, 그리고 또 이걸 또 볼까요? 김문수 후보를 일약 대선 주자를 만든 한 장의 사진 바로 이거죠. 꼿꼿 문수입니다. 이때 분위기가 얼마나 삼엄하고 엄중했습니까? 이 국무위원들 보니까 전부 다 풀이 죽고 기가 죽고 그냥 완전 죄인이 됐더군요. 이 당시에도 이런 어떤 기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고 국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인 김문수. 그러니까 사람이 그릇 자체가 다른 거죠. 이런 거를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에서도 벌써 나간 지가 한 10년 됐었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김문수라는 사람을 잘 몰랐던 거지. 근데 이번에 이제 겪어보니까 와 정말 왜 옛날에 노동운동의 전설이고 노회찬, 유시민, 심상정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으로 여겼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그 정도로 전투력의 끝판왕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재명 같은 사람 상대하려면요. 이 김문수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이런 모습 보십시오. 이 당시에 전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그나마도 김문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죽지 않고 살았다고 그래 볼 수도 있겠죠. 현장에서 모두 일어나 사과하는데 앉아있는 한 사람 김문수 장관. 자, 꼿꼿 문수의 저 한 장면 그리고 그 밖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소신 발언 많았죠. 그런 것들이 오늘날 김문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기반에는 김문수의 여러 가지 전설 같은 여러 가지 성장 인생 드라마 서사가 또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여러 가지 어떤 관록, 경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업적도 있고요. 그리고 청렴성, 도덕성 이런 모든 것을 갖춘 후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문수 의총에서 큰절 더 넓게 품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이런 분이죠. 이런 분. 저는 김문수 후보는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이제 보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소신과 자신이 가야 될 어떤 길, 목표 그런 것이 딱 설정되면 그야말로 못받고 유시민에 의하면 그 형님은 백스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김문수 잘 안 돼요. 대학 시절부터도 뭐 좀 따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 김대중 총재가 있던 그 당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단호히 그걸 거절했다 하더라고요. 아, 김대중 총재 내하고 길이 달라. 그러면서 민중당을 세웠잖아요. 민중당. 민주당은 그때 세운 거 아시죠? 장기표 선생 그리고 이재호 그리고 또 이우재 이런 사람들과 함께 민중당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처절한 실패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진보 정당이 뿌리 내리기는 어렵잖아요. 좌익 정당이 되겠죠. 자, 그때 그걸 겪고 나서 얼마 후에 소련이 붕괴하잖아요.
이제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공산주의가 그냥 흔들리는 걸 보고 아, 내가 걸어왔던 길이 아니다라는 걸 대각성했죠. 유럽에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 보이더래요.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된 과정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외국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는 딱 정해져 있더라. 기업이더라. 기업. 삼성, 현대, 대우, LG, 성경, SK죠. 이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이더라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강의 기적,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 이런 것을 뼈저리게 그야말로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연장선에서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뭐 등등등등 해서 완전히 환골탈태한 그런 인물이죠. 대각성입니다. 그냥 단순히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온 사람들 중에요. 끼껏 와봐야 중도 보수 정도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중도 보수. 뭐 하문경 저 많이 있습니다. 민경우 이런 사람들 대체로 이제 운동권 출신들인데 너무 오면요 딱 거기까지 와요. 보통 중도 보수. 근데 김문수는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저들이 극우로 부를 정도로까지 와버렸다니까요. 극우로 부를 정도로. 근데 극우는 아니거든. 김문수 후보보다 오른쪽에 가게 되면 극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딱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정통 우파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김문수 20여일 죽기 살기로 하겠다. 당 중앙선대위 꾸리고 첫 회의를 주재했죠. 거기 이제 모인 사람들 중에 지금 추가될 사람이 좀 많이 있겠더라고요. 나경원 뭐 등이 지금 거기 저 권성동도 있었고요. 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몇몇 추가 봉황이 있을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는요.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한덕수로 변경 찬성하냐? 3번 물었는데도 반대한 국힘당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진짜 민심을 모르는 거지. 당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요. 여론조사 해보면은 당원들이 그 한덕수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잖아요. 한덕수 뭐 60 이렇게 나오고 김문수는 30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걸 보고 당원 들어가게 되면은 100% 김문수가 진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김문수 쪽에서도 김문수 캠프에서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한덕수 캠프에서도 자기들이 이긴다라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까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가 엉터리인 거야.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 수도 없이 많았지만 당원에 있어서는 한덕수가 압도적으로 이기더라고. 난 저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한덕수가 사실은 이 국민의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원들이 한덕수를 특별히 좋아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런데도 한덕수가 뭐 최소 55, 뭐 70 가까이 이래 나와요. 김문수는 20 얼마에서 30 얼마 이렇게 나오고. 2배야, 2배.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니까요. 아니라 다를까. 이번에 까보니까 이게 K보팅으로 하지 않고요. 선관위 이용해서 하지 않고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ARS를 했잖아요.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딱 까보니까 지금 들리는 말로는 압도적으로 김문수를 지지했다는데 ARS에서 당원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힌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쌍권이 나서서 그 난리 발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실 인기도 없는 사람이잖아.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 다 인기가 하나도 없다고. 그냥 나타나면 아예 얼굴도 안 보려는 어떤 그런 당원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도 그 두 사람이 앞에 나서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니까 그 비호감 지수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 사람들인데 될 일도 안 되겠다, 정말. 그게 이번에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의 그 넉넉한 가슴, 그리고 이제 그 포용력으로 다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다 안길 것으로 보여요. 사람의 그릇의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만한 이런 큰 가슴을 가진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끝판왕급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죠. 원래 이 정치에서 제일 어려운 게 국내 정치인데 반대파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힘으로 누르는 거는 이게 하치죠. 이거는 하수고요. 그거를 덕으로 포용력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느냐. 저는 김문수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대위 자체가 지금은 완전체가 아닌 것 같은데 곧 조만간 바로 완전체로 둔갑할 것으로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 달라진 권성동 당원 뜻이 김문수 큰절한 김문수 품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 넉넉한 마음으로 앞으로 이제 하나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김문수 후보는 분명히 이제 이런 이야기 또 나올 겁니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 국적이 일본 이 이슈. 근데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김문수에게 허재예요, 오히려. 제가 이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지금의 10대, 20대, 30대들이 중요하잖아요. 이 이슈에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쫙 많이 살펴봤지만 오히려 김문수를 지지하더라고요. 이 이슈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이걸 걸고 넘어지면 저들이 오히려 자충수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일본을 좋아하는 세대예요. 10대, 20대, 30대들은. 그리고 실제 역사책에서 배운 것하고 실제 역사는 다르잖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땅만 있었지, 사람만 있었지, 주권이 없었잖아요. 세계가 한 박자가 되어야지만이, 그게 나라 아닙니까? 나라가 없는 게 맞는 거야. 없는 걸 없다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김문수. 거기에 대해서 10대, 20대, 30대들은 오히려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슈는 오히려 불거질수록 김문수 후보에게 득표 요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거나 이 큰절하는 김문수를 보면서 국민의힘 전체를 다 받아들이겠다. 다 포용하겠다. 내 용광로에 김문수라고 하는 큰 용광로에 다 넣고 그야말로 하나로 그냥 엮어내겠다 이거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력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 이분은요, 그야말로 이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몸에 밴 분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진짜 진정한 프로가 대선 후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김문수, 한덕수, 서로퐁, 김선대위원장 맡아달라. 오늘 1차 회의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안 보였는데요. 나타나겠죠. 자, 더 넓게 품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김문수 큰절, 의원들 기립박수. 자, 이랬습니다. 저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지지율 이야기를 제가 아까 많이 했는데요. 저는 분명히 김문수 후보가 조만간 이재명을 따라잡는다라고 봅니다. 지금 31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재명은 빠지고 김문수는 지금 분명히 이게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지지율이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최소 5%, 많게는 한 7, 8%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결국 이재명하고 지지율 대결을 벌이는 단계까지 간다니까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아무튼 김문수로 가게 되면 이길 수 있는 희망, 어마어마한 희망이 지금 생겼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들은요, 31% 이 지지율에도 뒤집어지더라고. 김문수가 뭐 이렇게 지지율이 높나 이런 식으로 막 깜짝 놀라는데 이거는 시작입니다. 여기는 컨벤션 효과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다음 숫자가 분명히 36, 7,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재명은 45 이런 식으로. 그냥 급격하게 골든 크로스를 향해서 아마 움직일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